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그 끝이 날 때 아주 일이 잘 됐다고 다 끝났다, 고생하던 것이 끝났다라는 표현으로 손을 텄니다. 이 손 턴다라는 우리 표현은 사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뜻도 되지만 일이 정리가 됐을 때에 일 다 마치고 손 씻기 전에 하는 일이 손 터는 일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방산비리 척결을 카이 사장인 하성룡 사장 잡아 엮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상에 이만큼 큰 방산비리 척결을 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만족의 손을 털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카이 사장 잡아 엮는 게 방산비리 척결이 아닙니다. 저 얘기는 카이 사장 하성룡 사장을 구속시켰다는 자체를 잘못한 것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분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분식회계라든가 경영진의 끌고 나가는 경영진에 있어서의 개인 비리, 그 좀 관련된 10수명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죠. 자기 재산이 아닌데 국가 재산, 더더구나 국민의 재산과 그리고 영토를 지켜주고 그리고 군의 목숨과 관련된 무기를 만드는 그런 업체가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개인 사리사욕을 차리거나 아니면 분식회계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국민이 봐서 뭔가 깨름치가다, 돈 가지고 뒷거래를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면 그거는 가차없이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성룡 사장을 잡아 엮음으로써 대한민국 방산비리 척결됐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하 사장을 잡아 넣으면서 구속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방산업체가 카이입니다. 카이가 생기는 연도에 비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상당히 성장해온 것은 지난 한 7, 8년간입니다. 거의 10년입니다. 올해만 해도 7월까지 시가총액이 거의 6억에 가까웠습니다. 뭐 몇십억 빠지는, 몇백억 빠지는 6억에 가까웠습니다. (6조에) 가까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백억 빠지는 6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난리를 치니까 대통령이 선거할 동안 후보로 계실 때에 입버릇처럼 낸 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방산 척결부터 하겠다. 방산 비리 척결부터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되시자 말자 사실은 방산에 손을 댔습니다. 방산에 손을 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고 업체 주도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산업체를 때려잡는 것이 방산비리 척결이 아닙니다. 저는 카이가 한국우주센터 개발이 끌고 가는 과정에서 울퉁불퉁 이게 포장된 도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저는 국정감사를 할 때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마이너한 문제예요. 카이의 업적이라는 것은 무기 체계 중에 가장 어려운 무기가 회전익입니다. 날개가 도는 겁니다. 헬기 만들기가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물론 전투기 이런 거 있지만 어쨌든 고정익보다는 회전익, 날개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것보다는 날개를 돌리는 것이 거의 고정익 비행기를 만드는 것보다 항공기 만드는 것보다 10배 이상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10배인지를 몰라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국산화가 된 건 아니지만 물론 수리온 같은 걸 만들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때는 뭐 세계 역사에 이렇게 큰 성공작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좀 과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업적은 한국 스스로가 회전익 항공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 부품이나 기술의 일부가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협조가 미국과 그리고 다른 나라도 관련돼 있었다 손치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최소한 수리온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은 우리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수리온 회전익을 만들기 전에 한국이 큰 승리를
팔 부러지던 거 개가를 올린 게 T50입니다. T는 트레이너의 약자입니다. 고등훈련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고등훈련기를 만들어서 인도네시아에 40대를 팔면서 그 해외에 항공기를 수출하는 최초의 일을 해냈습니다. 사실 저도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에 저 개인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아는 게 그쪽 영역뿐이고 내 경험이 그거에 한정돼 있으니 그걸 팔아먹으려고 실제로 사천에 가서 사흘 동안 훈련을 받고 물론 저 혼자 타는 건 아니지만 뒤에 최고 수준의 정말 최고 수준 조종사 중에서도 공군 조종사 중에서도 최고 수준만 그때 T50을 운전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분이 뒤에 앉았지만 12,500피트의 고공에 올라가서 그래비티 3까지 경험하면서 45분간 비행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가서 세일을 하는 우리가 그걸 파는 밑작업에 저도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제 업적을 과장하거나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사실 뭐 그때 국정원이 이것에 개입하니 어쩌니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그 당시 인도네시아의 김영선 대사도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항공기가 아닌 군에서 쓰는 전투기 형태에 가까운 물론 전투기 자체는 아니고 훈련기지만 전투기를 타도록 하는 그 전에 훈련을 시키는 훈련기지만 그걸 수출한 건 처음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들어가. 당연히 우리 기술을 하지만 T50 만드는 데는 록히드 마틴이 합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도 처음에 대한항공과 같이 하다가 문제도 생기고 우리가 뭐 돈도 좀 물어주고 이런 거 있었지만 방산업을 가능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그런 문제는 있긴 마련입니다. 지금 카이에 뭐 수리온에서 뭐 유리가 깨지느니 성에가 끼느니 제가 그 수많은 것을 비판을 하고 방산 비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열을 올린 사람이 지금 와서 그걸 방어하거나 디펜스 해주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수리온에만 생기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나라 방산업 전체가 권총까지 소총까지 도하용 장갑차 도하용 장갑차도 물이 들어와가지고 물 밀어내는 이 뭡니까 페달이 제대로 작용 안 해가 물이 들어가 훈련 중에 수병이 하나 죽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기 체계를 완성시키고 그 실패하고 다시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과 경영진의 개인 비리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영진의 비리는 그 경영진 개인의 인격 문제고 그 양반의 양심의 문제고 그 양반의 행동의 문제입니다. 그분 자체가 카이가 아니에요. 무슨 메뚜기 때 때려잡듯이 카이를 다 때려잡아서 지금 보세요. T50 인도네시아 40기를 우리가 수출하는 걸 그때 저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폴란드까지 가서 사실은 T50 파는 외교를 했습니다. 폴란드가 상당히 그 당시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2009년입니다. 인도네시아에 40기를 우리가 수출하자. 아르헨티나, 보츠나와 이런 국가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아, 한국 T50 훈련기가 어떻느냐? 소문이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서 지금 우리 거를 다른 유럽에서 만들어 놓는 훈련기와 가격 대비 효용도를 테스트를 해서 비교해서 우리 걸 주문하려고 지금 머뭇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도 T50을 사실은 8기 더 가져가려고 하다가 지금은 한국 대가는 생편을 보여. 야, 여기 주문했다가 돈만 띄고 끝나는 거구나. 내라도 이런 집에 물건 사러 안 갑니다. 집구석이 콩가루집 아니고 불난 호떡집 같고 전부 아연 실색을 해가 손을 놓고
생산 라인까지 스톱하고 있는데 누가 가가 주문을 합니까? 그것도 하루 만에 찍어내는 두부모. 아침에 못 먹으면 저녁에 버리는 게 아니라 무기는 한 번 사오면은, 더구나 전투기, 훈련기 이런 것은 한 번 사오면 사람의 생명 주기에 거의 가까운 기간을 가집니다. 50년 내지 60년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팬텀기 보세요. 언제 만들어냅니까? F5기 보세요. 언제 만들어냈어요? 수명이 지금 50살이에요. 아직 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군들이 가지고 있는 450대의 전투기 중에서 2분의 1이 F4와 F5예요. 거의 인생의 일생처럼, 사람의 일생처럼 돌봐줘야 되는 게 방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물건을 적당하게 만들어가 파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짚는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방산비리 척결하려면요, 카이 사장을 때려잡고, 두산중공업 사장을 때려잡고, 현대로템의 사장을 때려잡고, 그런다고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월급제예요. 고용대가 그 기간 동안 주어진 임무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개인 비리, 개인 착복을 하면 그 단계에서 그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그 회사는 아니에요. 그 회사의 사기, 그 회사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명성, 신인도 다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이래나 놓고 방산비리 척결,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주장한 방산비리 척결 1호 아주 성공적으로 해내서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초가집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뭐 하성룡 사장을 빈대에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크기나 규모로 볼 때에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하다 초가상만 다 태웠어요. 외국에서 우리를 볼 때 한국은 믿고 방산물자를 거기에 우리가 생산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한국 물건 만들어 오는 거, 그 정신없는 아수라장에서 만들었는 거, 결함도 있을 거고, 신인도가 엉망이 된 것입니다. 방산업체 조사하는데 카이를 잡으면 샘플은 잘 잡았죠. 조사하는 측에서 보면은. 예? 우리나라 방산업체 중에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가장 큰 규모고, 사실은 지금 항공기 전투기를 감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여기서 뭐 삼성 테크윈 이 전부 다 합쳤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몰아줬지 않습니까? 삼성 탈레스 이런 게 전부 다. 항공기 부분은, 전투기와 항공기 부분, 우리가 아직 전투기까지는 아니지만 헬기라든가 훈련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래 놓으면 어떻게 되죠? 방산의 비리는 어디서부터 생겼냐? 옛날부터 오던 겁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방산업체를 소위 말하는 한국의 재벌이나 큰 손들에게 방산업체를 하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무기를 만들어라. 그 당시 카터 대통령이 7사단 내보내고 데리고 가고, 닉슨 독트린에 의해 가지고 각자 나라는 각자가 자기 방위를 책임져라. 큰일 났다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북한보다도 무기 체계가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전력이 더 강했던 것도 아닙니다. 거의 이렇게 70년 중반 어깨를 맞대고 올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사명감을 갖고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동시에 과학연구소 너는 브레인 역할을 하고 손발은 방산업체를 하라. 그 대신 그냥 생다지로 만들라 하니까, 생산하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하는 지금 뭐 식품을 생산하고 뭐 생산하고 그런 데 신경 쓰기보다 무기 만드는 데 신경을 쓰라 하고 보니까 너희들이 다른 것을 생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물론 그런 계기로 방산업체와 정부가 정경이 유착된 건 사실입니다. 그 정경유착을 끊자고 한 것이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 방위사업청을 따로 냈어요. 국방부에서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생각은 좋았지만 방위사업체를 이 군인들 속에 두니까 군인들이 썩었으니까 따로 떼내가 민간인한테 주면은 좀 더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그건 착각이었죠. 왜 군인이 더 썩었습니까? 민간인보다? 그리고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군인들이 그 당시에는 국방부 산하에 있었으니까 그 군인들 다 썩은 거야? 그 사람들이 다 방산업체에 관련된 일을 합니까? 몇몇 사람들이 에이전트와 관련돼 린다 김 같은 여자 그런 로비스트와 연계돼 가지고 얼마의 돈을 인마이 포켓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 자체 그거를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군 전체가 방산을 가지고 매도했다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어쨌든 독립시킨 이유가 민간인한테 시키면 좀 더 깨끗할 거다. 민간인한테 시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이상 그 노하우와 전문 지식과 훈련된 엔지니어와 장비를 다 없애고 국방품질검사소 같은 데는 군에 납품하는 전투 비전투에 관련된 군 납품 물자가 400가지입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몇 수십 년간 그걸 담당해오던 사람들 다 목을 잘랐어요. 하루아침에 실직자를 만들고 방사청 하에 기품연구원이라고 축소를 해가 이름은 그대로 뭐 기술품질연구원이라고 이름 바꿔가 그 사람들 쪽방 하나 주고 독립적으로 어느 국가에도 어느 기구에도 혹은 정부 부처에도 예속되지 말고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고 나라의 안보만 국방만을 위해서 무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라고 만들어 놓은 ADD도 국방과학연구소도 방사청 속에 잡아넣고 그럼 민간인을 갖다는 민간인들 방사청장 누가 했습니까? 전부 예산처에서 예산 다루던 사람을 그거 갖다 놨어요. 그분들 머릿속에는 잘한다고 하죠. 물론 딱 한 가지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싸게 무기를 사올 것인가, 싸게 생산할 것인가. 무기는 비지떡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가장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싼 게 목적이 아니고 효용성과 목숨을 우리들의 병사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야 됩니다. 근데 돈만 만지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싼 것만 생각하는 게 그걸 최저 입찰가를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에? 소총에 들어가는 뭐 전차에 들어가는 기갑차에 들어가는 항공기에 들어가는 볼트앤 너트도 평생 그걸 만들어 오던 회사하고 그리고 처음 들어가 컴피티션 하는 경쟁하는 업체들하고 이 평생 만들어지 보지도 않은 업체들이 들어가 경쟁을 하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적어냅니다. 최저 입찰제로 그걸로 가는 수 있는 거예요. 있었고 사실. 그러죠? 품질검사소의 전문 직원들을 줄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군대 납품하는 물건에 대해서 이게 비전투용이나 전투용이나 품질을 제대로 검사할 요원도 없고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기품은 몇 명 그 안에 앉아있으니까 숫자도 줄었지만 전문 인력도 줄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밖에 나왔어. 방사청과 떨어진 곳에서 독립적으로 방사청이 획득하는 무기나 비무기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완전히 뺏어버렸습니다. 방사청 산하에 있으니까. 기품원이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사온 거, 아버지가 만든 거 내가 평가할게 이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아버지 아들로 비유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 예속기간으로 돼버렸으니 야, 너 이 성적표 네가 알아서 좀 써봐. 너 몇 점인지. 알지? 아빠가 뭐 만드는 거 보니 너 잘했다고 해줘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ADD도 독자적인 미래지향적인 무기를 만들고 개발하고 시험하고 이런 데 신경을 쓰는 것보다 방사청이 요구하는 프로젝트에 모든 머리를 받고 그것만 합니다. 그러면 방사청이 예를 들면 수리온 헬기에 앞에 끼워야 될 방탄 유리가 두께를 10cm로 해서 영하 20도에서 날리는 거로 하라 되어 있는데
ADD가 그 기준을 가지고 테스트에 통과 못하면 방사청 윗 상관에게 항변하는 것과 같으니까 결국 두께 5cm 방탄 유리에 영하 3도에서 테스트합니다. 오케이죠. 당연히 테스트 통과죠. 근데 실질적으로 두께 5cm에 영하 3도에 견딜 수 있는 헬기를 띄워보니 택도 없거든. 그러니까 유리도 깨지고 성에도 끼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데는 기본 생각은 노 대통령께서 자주국방을 하려고 했지만 무기는 하루아침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노하우. 우리가 T-54실 만들 때도 밖에서 훈련기 싸우는 게 더 쌉니다. 사실 처음에 하나 시제품 만들었을 때 들은 돈이 400억 가까워요. 우리가 팔 때는 250억에 팔지만 400억 주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훈련기 사옵니다. 근데도 우리가 그걸 시작한 이유는 쇼하고 국산품이라고 어깨에 힘주자고 한 게 아니라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라는 프라이드도 중요하지만 항공기, 훈련기, 전투기 시장을 뚫으려고 한 겁니다. 수출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수출기를 만들려고 하면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생산해내는 방산업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되 근본적으로 체제 입찰제, 그 다음에 품질 검사를 하는 게 생산이나 획득해오는 부처와 독립돼야 되는 것, 그리고 무기의 연구개발 시험하는 데가 무기 체계를 획득하거나 사오는 부처하고 독립돼야 되는 거, 이런 것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부터 다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방산비리 척결이에요. 에? 그거를 바꾸는 이유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수사해가지고 바꾸는 게 방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자주국방 역량을 더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 개인 한 사람이 뭐 몇억 해먹었다, 몇백억 해먹었다, 이와 봐라, 뿅망치로 한 맞아라. 이게 방산비리 척결이 아니에요. 소리 소문 없이도 조사하고 그 관련된 운영단들을 혹은 임명직 이사들을 검찰에가 불러가 조사하고 그 제 대가를 치르도록 구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아니라 사천 전체가 완전히 죽은 도시가 되고, 지금 우리 이렇게 중간에 스톱하면은요, 국민들이 웃깁니다. 주가 거래 이거 못하도록 11일 딱 중단했다는데, 그건 저는 주식을 안 하니까 전혀 모르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오늘 다시 이걸 재개를 했더니 하루 만에 13.8%가 올랐다나? 국민들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아주 상식적으로 무기를 몰라도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나 정부기관이 방산업, 군의 전투력에 대해서 ABC도 제대로 모르고 일반 국민의 상식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지금 뿅망치를 들고 비리 척결한다고 앞장서고 있는 겁니까? 당장 정말 방산비리 척결하려고 하면은 제가 아까 지적한 그런 문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지금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방사청 독립을 지금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국방부를 두 개의 차관 제도로 해서 하나는 정책을 담당하는 차관과 다른 한 분은 이 획득, 무기체계를 연구 획득하는 부처로 담당하는 차관을 둬야 됩니다. 국방부 산하에 있어야 돼요. 국방부에서 민간인을 그 영역에, 연구 영역에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ADD가 어디 군인으로 돼 있습니까? 국방 품질 검사소가 어디 군인이었습니까? 함정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군 생활할 때 타보지도 않은 사람을 함정 분과의 본부장, 민간인을 갖다 놓습니다. 왜? 군인들 놔두니까 얘들이 이 돈 훔치는 도둑질만 하더라. 민간인 네가 좀 더 정직하게. 군의 사기를 꺾어도 이렇게 꺾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걸 보고 지적해가지고 목을 쳐야지. 아니라도 지금 대한민국 군의 사기가 완전히 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하로 꼴받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
방산비리 척결을 원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카이를 세계 신인도를 지금 다시 획득하고 신뢰도를 획득하고 자기들이 지금 중간까지 가다가 멈추고 있는 해외 수주, 우리가 T-50이 생산되는 이제 겨우 발돋움하는 T-50, 그리고 좀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인도네시아는 T-50 사보더니 수리온도 한국에서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거의 와야 될 시기입니다. 대외 신인도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이 같은 경우 삼성테크엔, 타이, 한화, 제가 특정 이름만 붙이기 위해 그 회사를 지지하기 때문에 특정 이름만 붙이는 겁니다. 생각나는데 현대, 롯템, 두산중공업 정부가 조사할 건 철저히 조사하고, 지금 자주국방 하자는 소리가 이 정부에 들어가 어느 때보다 강한데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앞선 업체를 국물도 없이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카이 영업이 정상화되도록 정부에서 도와주는 게 바로 방산업체의 활성화 및 자주국방의 지름길입니다. 카이뿐만 아니라 다른 방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방산 비리 척결의 첫걸음이고, 거기에 관련된 구조,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노 대통령 때 바꾸고 난 뒤에 11년 동안 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 얘기는 하겠죠. 기획재정부 있던 분이 거기에 청장으로 가면 전부 다 우리가 무기 획득하는데 돈도 덜 썼고 그 중간에 어떤 뭐 경비도 덜 나갔고, 그것이 청렴 결백도를 재는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고 그 기준 중에 하나겠지만 무기를 제대로 획득해왔다는 기준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주국방을 원하신다면 대한민국의 방산업체에 대한 정부의 물질적 지원은 안 돼도 모랄, 사기 지원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방사청 산하였으니까 기품원이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사온 거, 아버지가 만든 거 내가 평가할게 이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아버지 아들로 비유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 예속기간으로 돼버렸으니, 야, 너 이 성적표 네가 알아서 좀 써봐. 너 몇 점인지 알지? 아빠가 뭐 만드는 거 보니 너 잘했다고 해줘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ADD도 독자적인 미래지향적인 무기를 만들고 개발하고 시험하고 이런 데 신경을 쓰는 것보다 방사청이 요구하는 프로젝트에 모든 머리를 박고 그것만 합니다. 그러면 방사청이 예를 들면 수리온 헬기에 앞에 끼워야 될 방탄유리가 두께를 10cm로 해서 영하 20도에서 날리는 거로 하라 되어 있는데 ADD가 그 기준을 가지고 테스트에 통과 못하면 방사청 윗 상관에게 항변하는 것과 같으니까 결국 두께 5cm 방탄유리에 영하 3도에서 테스트합니다. 오케이죠. 당연히 테스트 통과죠. 근데 실질적으로 두께 5cm에 영하 3도에 견딜 수 있는 헬기를 띄워보니 택도 없거든. 그러니까 유리도 깨지고 성에도 끼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데는 기본 생각은 노 대통령께서 자주국방을 하려고 했지만 무기는 하루아침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노하우, 우리가 T-50 사실 만들 때도 밖에서 훈련기 싸우는 게 더 쌉니다. 사실 처음에 하나 시제품 만들었을 때 들은 돈이 400억 가까워요. 우리가 팔 때는 250억에 팔지만 400억 주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훈련기 사옵니다. 근데도 우리가 그걸 시작한 이유는 쇼하고 국산품이라고 어깨에 힘주자고 한 게 아니라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라는 프라이드도 중요하지만 항공기, 훈련기, 전투기 시장을 뚫으려고 한 겁니다. 수출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수출기를 만들려고 하면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생산해내는 방산업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되, 근본적으로 체제 입찰제,
그 다음에 품질 검사를 하는 게 생산이나 획득해오는 부처와 독립돼야 되는 것. 그리고 무기의 연구 개발 시험하는 데가 무기 체계를 획득하거나 사오는 부처하고 독립돼야 되는 거. 이런 것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부터 다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방산비리 척결이에요. 에? 그거를 바꾸는 이유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수사해가지고 바꾸는 게 방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자주국방 역량을 더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 개인 한 사람이 뭐 몇 억 해먹었다, 몇백억 해먹었다, 이와 봐라, 뿅망치로 한 맞아라. 이게 방산비리 척결이 아니에요. 소리 소문 없이도 조사하고 그 관련된 임명 뭡니까 운영단들을 혹은 임명직 이사들을 검찰이가 불러가 조사하고 그 제 대가를 치르도록 구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나라 전체가 아니라 사천 전체가 완전히 죽은 도시가 되고, 지금 우리 이렇게 중간에 스톱하면은요 국민들이 웃깁니다. 주가 거래 이거 못하도록 11일 딱 중단했다는데, 그건 저는 주식을 안 하니까 전혀 모르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오늘 다시 이걸 재개를 했더니 하루 만에 13.8%가 올랐다나? 국민들은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아주 상식적으로 무기를 몰라도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나 정부기관이 방산업, 군의 전투력에 대해서 ABC도 제대로 모르고 일반 국민의 상식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지금 뿅망치를 들고 비리 척결한다고 앞장서고 있는 겁니까? 당장 정말 방산비리 척결하려고 하면은, 제가 아까 효용도를 테스트를 해서 비교해서 우리 걸 주문하려고 지금 머뭇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도 T-50을 사실은 8기 더 가져가려고 하다가 지금은 한국 대가는 형편을 보여. 야, 여기 주문했다가 돈만 띄고 끝나는 거구나. 내라도 이런 집에 물건 사러 안 갑니다. 집구석이 콩가루집 아니고 불난 호떡집 같고 전부 아연 실색을 해가 손을 놓고 생산 라인까지 스톱하고 있는데 누가 가가 주문을 합니까? 그것도 하루 만에 찍어내는 두부모, 아침에 못 먹으면 저녁에 버리는 게 아니라 무기는 한 번 사오면은, 더구나 전투기, 훈련기 이런 것은 한 번 사오면 사람의 생명 주기에 거의 가까운 기간을 가집니다. 50년 내지 60년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팬텀기 보세요. 언제 만들어냅니까? F5기 보세요. 언제 만들어냈어요? 수명이 지금 50살이에요. 아직 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군들이 가지고 있는 450대의 전투기 중에서 2분의 1이 F4와 F5예요. 거의 인생의 일생처럼, 사람의 일생처럼 돌봐줘야 되는 게 방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물건을 적당하게 만들어가 파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짚는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방산비리 척결하려면요, 카이 사장을 때려잡고, 두산중공업 사장을 때려잡고, 현대로템의 사장을 때려잡고, 그런다고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월급제예요. 고용대가 그 기간 동안 주어진 임무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개인 비리, 개인 착복을 하면 그 단계에서 그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그 회사는 아니에요. 그 회사의 사기, 그 회사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명성, 신인도 다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이래나 놓고 방산비리 척결,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주장한 방산비리 척결 1호 아주 성공적으로 해내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초가집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하성룡 사장을 빈대에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크기나 규모로 볼 때에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하다 초가상만 다 태웠어요. 외국에서 우리를 볼 때 한국은 믿고 방산물자를 거기에 우리가 생산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한국 물건 만들어 오는 거, 그 정신없는 아수라장에서 만들었는 거 결함도 있을 거고,
신인도가 엉망이 된 것입니다. 방산업체 조사하는데 카이를 잡으면 샘플은 잘 잡았죠. 조사하는 측에서 보면은. 예? 우리나라 방산업체 중에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가장 큰 규모고, 사실은 지금 항공기 전투기를 감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여기서 뭐 삼성 테크윈 이 전부 다 합쳤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몰아줬지 않습니까? 삼성 탈레스 이런 게 전부 다. 항공기 부분은 전투기와 항공기 부분, 우리가 아직 전투기까지는 아니지만 헬기라든가 훈련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래 놓으면 어떻게 되죠? 방산의 비리는 어디서부터 생겼냐? 옛날부터 오던 겁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방산업체를 소위 말하는 한국의 재벌이나 큰 손들에게 방산업체를 하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무기를 만들어라. 그 당시 카터 대통령이 7사단 내보내고 데리고 가고, 닉슨 독트린에 의해 가지고 각자 나라는 각자가 자기 방위를 책임져라. 큰일 났다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북한보다도 무기 체계가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전력이 더 강했던 것도 아닙니다. 거의 이렇게 70년 중반 어깨를 맞대고 올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사명감을 갖고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동시에 과학연구소 너는 브레인 역할을 하고 손발은 방산업체를 하라. 그 대신 그냥 생다지로 만들라 하니까, 생산하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하는 지금 뭐 식품을 우리가 어떤 일 시작해서 그 끝진할 때 아주 일이 잘 됐다고, 다 끝났다, 고생하던 것이 끝났다라는 표현으로 손을 텄니다. 이 손 턴다라는 우리 표현은 사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뜻도 되지만, 일이 정리가 됐을 때에 일 다 마치고 손 씻기 전에 하는 일이 손 터는 일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방산비리 척결을 카이 사장인 하성룡 사장 잡아 였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상에 이만큼 큰 방산비리 척결을 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만족의 손을 털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카이 사장 잡아 였는 게 방산비리 척결이 아닙니다. 저 얘기는 카이 사장 하성룡 사장을 구속시켰다는 자체를 잘못한 것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분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분식회계라든가 경영진의 끌고 나가는 경영진에 있어서 개인 비리, 그 좀 관련된 십수명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죠. 자기 재산이 아닌데 국가 재산, 더더구나 국민의 재산과 그리고 영토를 지켜주고 그리고 군의 목숨과 관련된 무기를 만드는 그런 업체가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개인 사리사욕을 차리거나 아니면 분식회계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국민이 봐서 뭔가 깨름치가다, 돈 가지고 뒷거래를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면 그거는 가차없이 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성룡 사장을 잡아염으로써 대한민국 방산비리 척결됐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하 사장을 잡아넣으면서 구속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방산업체가 카이입니다. 카이가 생기는 연도에 비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상당히 성장해온 것은 지난 한 7, 8년간입니다. 거의 10년입니다. 올해만 해도 7월까지 시가총액이 거의 6억에 가까웠습니다. 뭐 몇십억 빠지는, 몇백억 빠지는 6억에 가까웠습니다. (6조에) 가까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백억 빠지는 6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난리를 치니까 대통령이 선거할 동안 후보로 계실 때에 입버릇처럼 낸 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방산 척결부터 하겠다. 방산 비리 척결부터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되시자 말자 사실은 방산에 손을 댔습니다. 방산에 손을 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고 주도적인, 업체 주도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산업체를 때려잡는 것이 방산비리 척결이 아닙니다. 저는 카이가 한국우주센터 개발이 끌고 가는 과정에서 울퉁불퉁 이게 포장된 도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저는 국정감사를 할 때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마이너한 문제예요. 카이의 업적이라는 것은 무기 체계 중에 가장 어려운 무기가 회전익입니다. 날개가 도는 겁니다. 헬기 만들기가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물론 전투기 이런 거 있지만 어쨌든 고정익보다는 회전익, 날개가 정해져 있는 그런 것보다는 날개를 돌리는 것이 거의 고정익 비행기를 만드는 것보다 항공기 만드는 것보다 10배 이상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10배인지를 몰라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국산화가 된 건 아니지만 물론 수리온 같은 걸 만들면서 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있을 때는 뭐 세계 역사에 이렇게 큰 성공작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좀 과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업적은 한국 스스로가 회전익 항공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 부품이나 기술의 일부가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협조가 미국과 그리고 다른 나라도 관련돼 있었다 손치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최소한 수리온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은 우리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수리온 회전익을 만들기 전에 한국이 큰 성리를 부러지던 거 개가를 올린 게 T-50입니다. T는 트레이너의 약자입니다. 고등훈련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고등훈련기를 만들어서 인도네시아에 40대를 팔면서 그 해외에 항공기를 수출하는 최초의 일을 해냈습니다. 사실 저도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에 저 개인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아는 게 그쪽 영역뿐이고 내 경험이 그거에 한정돼 있으니 그걸 팔아먹으려고 실제로 사천에 가서 사흘 동안 훈련을 받고 물론 저 혼자 타는 건 아니지만 뒤에 최고 수준의 정말 최고 수준 조종사 중에서도 공군 조종사 중에서도 최고 수준만 그때 T-50을 운전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분이 뒤에 앉았지만 12,500피트의 고공에 올라가서 그래비티 3까지 경험하면서 45분간 비행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가서 세일을 하는 우리가 그걸 파는 밑작업에 저도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제 업적을 과장하거나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 물론 이명박 대통령도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사실 뭐 그때 국정원이 이것에 개입하니 어쩌니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그 당시 인도네시아의 김영선 대사도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항공기가 아닌 군에서 쓰는 전투기 형태에 가까운 물론 전투기 자체는 아니고 훈련기지만 전투기를 타도록 하는 그 전에 훈련을 시키는 훈련기지만 그걸 수출한 건 처음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들어가. 당연히 우리 기술을 하지만 T-50 만드는 데는 록히드 마틴이 합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도 처음에 대한항공과 같이 하다가 문제도 생기고 우리가 뭐 돈도 좀 물어주고 이런 거 있었지만 방산업을 가능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그런 문제는 있긴 마련입니다. 지금 카이에 뭐 수리온에서 뭐 유리가 깨지느니 성에가 끼느니 제가 그 수많은 것을 비판을 하고 방산 비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열을 올린 사람이 지금 와서 그걸 방어하거나 디펜스 해주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수리온에만 생기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나라 방산업 전체가 권총까지 소총까지 도하용 장갑차 도하용 장갑차도 물이 들어와가지고 물 밀어내는 뭡니까 페달이 제대로 작용 안 해가 물이 들어가 훈련 중에 수병이 하나 죽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기
체계를 완성시키고 그 실패하고 다시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거와 경영진의 개인 비리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영진의 비리는 그 경영진 개인의 인격 문제고 그 양반의 양심의 문제고 그 양반의 행동의 문제입니다. 그분 자체가 카이가 아니에요. 무슨 메뚜기 때 때려잡듯이 카이를 다 때려잡아서 지금 보세요. T50 인도네시아 40기를 우리가 수출하는 걸 그때 저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폴란드까지 가서 사실은 T50 하는 외교를 했습니다. 폴란드가 상당히 그 당시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2009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40기를 우리가 수출하자. 아르헨티나, 보츠나와 이런 국가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아, 한국 헬기가, 한국 T50 훈련기가 어떻더냐? 소문이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서 지금 우리 거를 다른 유럽에서 만들어 놓는 훈련기와 가격 대비 뭐 생각하는 거 그런데 신경 쓰기보다 무기 만드는데 신경을 쓰라 하고 보니까 너희들이 다른 것을 생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물론 그런 계기로 방산업체와 정부가 정경이 유착된 건 사실입니다. 그 정경유착을 끊자고 한 것이 2006년 노무현 대통령 때 방위사업청을 따로 냈어요. 국방부에서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생각은 좋았지만 방위사업체를 이 군인들 속에 두니까 군인들이 썩었으니까 따로 떼내가 민간인한테 주면은 좀 더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그건 착각이었죠. 왜 군인이 더 썩었습니까? 민간인보다. 그리고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군인들이 그 당시에는 국방부 산하에 있었으니까 그 군인들 다 썩은 거야? 그 사람들이 다 방산업체에 관련된 일을 합니까? 몇몇 사람들이 에이전트와 관련돼 린다 김 같은 여자 그런 로비스트와 연계돼 가지고 얼마의 돈을 인마이 포켓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 자체 그거를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군 전체가 방산을 가지고 매도했다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어쨌든 독립시킨 이유가 민간인한테 시키면 좀 더 깨끗할 거다. 민간인한테 시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이상 그 노하우와 전문 지식과 훈련된 엔지니어와 장비를 다 없애고 국방품질검사소 같은 데는 군에 납품하는 전투 비전투에 관련된 군 납품 물자가 400가지입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몇 수십 년간 그걸 담당해오던 사람들 다 목을 잘랐어요. 하루아침에 실직자를 만들고 방사청하에 기품연구원이라고 축소를 해가 이름은 그대로 뭐 기술품질연구원이라고 이름 바꿔가 그 사람들 쪽방 하나 주고 독립적으로 어느 국가에도 어느 기구에도 혹은 정부 부처에도 예속되지 말고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고 나라의 안보만 국방만을 위해서 무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라고 만들어 놓은 ADD도 국방과학연구소도 방사청 속에 잡아넣고 그럼 민간인을 갖다 놓으면 민간인들 방사청장 누가 했습니까? 전부 기획 예산처에서 예산 다루던 사람을 그거 갖다 놨어요. 그분들 머릿속에는 잘한다고 하죠. 물론 딱 한 가지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싸게 무기를 사올 것인가, 싸게 생산할 것인가. 무기는 비지떡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가장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싼 게 목적이 아니고 효용성과 목숨을 우리들의 병사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 해야 됩니다. 근데 돈만 만지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싼 것만 생각하는 게 그럼 최저 입찰가 최저 입찰가를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에? 소총에 들어가는 뭐 전차에 들어가는 기갑차에 들어가는 항공기에 들어가는
볼트앤 너트도 평생 그걸 만들어 오던 회사하고, 응? 그리고 처음 들어가 컴피티션 하는 경쟁하는 업체들하고, 이 평생 만들어지 보지도 않은 업체들이 들어가 경쟁을 하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적어냅니다. 최저 입찰제로 그걸로 가는 수 있는 거예요. 있었고 사실. 그러죠? 품질검사소의 전문 직원들을 줄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군대 납품하는 물건에 대해서 이게 비전투용이나 전투용이나 품질을 제대로 검사할 요원도 없고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기품은 몇 명 그 안에 앉아있으니까 숫자도 줄었지만 전문 인력도 줄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밖에 나왔어. 방사청과 떨어진 곳에서 독립적으로 방사청이 획득하는 무기나 비무기를 무기나 비무기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완전히 뺏어버렸습니다.